먼저 진도 나가기 전에 그 이메일로 질문 온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T를 공부하는데 유도 과정을 이런 걸 했잖아요. x0, x1, x2, x3가 논값으로 있을 때 논값으로 시간 영역을 샘플링한 값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사실 내가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을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샘플링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요게 실제 신호가 있어요. 실제 아주 실수라는 게 무한히 많은 수잖아요. 여기 실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떤 개척기를 가해주고 여기에서 여기가 0초고 만약에 여기 10초라고 합시다. 10초라고 했는데 샘플링이라는 거는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만약에 1초에 한 번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면은 샘플링 프리퀀시가 1Hz입니다. 한 시간당 한 번이니까요. 헤르츠라는 거는 주기당 몇 회잖아요. 근데 전체 한 1초에다가 한 번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요 10초면은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내가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 1초, 2초, 3초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게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내가 개척기기 실험기기를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 값을 내가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값만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값이니까는 가지고 있는 값이니까는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험을 했는데 요런 데이터만을 들고 있는데 요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주파수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TFT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요 값을 그냥 가지고 측정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샘플링 한다는 거는 균이란 간격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거니까는 지금 교과서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는 샘플을 4개의 값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신호가 있으면은 신호에서 값을 하나, 둘, 셋, 4개를 측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측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원래 신호하고 가까워지니까는 측정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수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4개짜리 가지고 했었던 거고요. 이게 TFT를 하다 보면은 이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게 계산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FFT라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계산 결과를 굉장히 빨리 낼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x1, x0, x1, x2, x3 값은 그냥 실험해 가지고 얻은 값이면 여기가 1, 뭐 1.5, 2, 2.5면은 이게 그냥 1, 1.5, 2, 2.5 이 값을 그냥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그 간단하게 엔지니어들이 글 적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엔지니어들이 글 적기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신문 기사들 보면요, 신문 기사들 뭐 여러분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면은 전부 다 문과 출신들이 글을 적고 있어요. 문과 출신들이 글을 적고 이과 출신들, 특히 이과 공대 나온 사람들이 글을 별로 안 적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내 생각에는 문과 출신들이 너무 과학과 기술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과대학교 출신들이 글 적는 것을 너무 안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글을 하나 적었는데요. 저도 처음으로 지금 이코노미 조선이라는데 월요일 날 나갈 예정입니다. 월요일이니까 오늘이 지금 6월 5일이거든요. 6월 5일이니까 6월 7일 날, 6월 7일 날 글이 나갈 겁니다. 웬만큼 내가 적었고 그쪽에서 약간 수정을 해줬습니다. 내가 박사과정도 밟고 생산 기술은 또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한 몇 년간은 경제경영연구소에 있었거든요. 경제경영연구소, 현대자동차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전문적으로 조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책 읽고 글 적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갔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특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글을 적었습니다. 물론 여기 부분은 사실은 일본 엔지니어들의 글을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참조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종류의 글 적기를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 읽기를 좋아해야 되고 글 적는 거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엔지니어링에 관련되는 글 적기. 너무 우리나라 신문 기사들이 팩트가 부족한 상태에서 글 적는 게 너무 많고 그게 다 문과 출신들이 너무 비약적으로 글을 적기 때문에 비약적이고 감상적으로 글을 적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좀 더 열심히 글 적는 걸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나오면은 제가 월요일 날 카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패친 보면은 기계과 출신 중에 한양대학 쪽 기계과 출신 중에 글 적는 분들을 제가 몇 명을 알게 돼가지고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분이 86학번이에요. 기계과 86학번이고 중부대학교의 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이게 주로 전기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글 적는 거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을 소개하면은 박형건 씨인데요. 이분은 포스코 있죠. 포스코 경영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보다 학번이 한 10학번 정도 후배인 것 같은데요. 지금 포스코에서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인가 한번 만났었는데요. 이 포스코 경영연구소에 학교 후배가 한 명이 더 있어가지고 기계과 출신이 2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양대학교 기계과 나오신 분들 중에서 자동차 산업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열전도 방정식을 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12장 5절에서 구했었던 열전도 방정식 기본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운동 방정식인데요. 그 스트링하고 다른 거는 스트링은 여기가 제곱이 붙었죠. 왜냐하면 여기가 가속도였기 때문에 제곱이 붙었지만은 열전도 방정식은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요게 여기 T잖아요. 온도잖아요.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푸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그러니까는 편미분 방정식에서 기본적으로 풀이를 해 나가는 과정 자체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바라고 합시다. 바가 있는데 바가 있고 여기에 온도가 0 여기가 0도씨 여기가 0도씨라는 겁니다. 이 스트링하고 비슷하게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거대한 얼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대한 얼음이 있어서 이쪽은 항상 0도씨다. 그리고 여기에 바운더리 컨디션이고요. 여기가 이니셜 컨디션이죠. 이니셜 컨디션은
t가 0일 때 어떤 뭐 fx로 표현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온도가 여기서 놓고 여기는 0도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그런 컨디션일 때에 이것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게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세퍼레이션 메소드로. 그러면은 그걸 해보겠습니다. u가 x, t면은 이거를 fx하고 gt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두 개가 각각 별도로 있는 펑션의 합곱으로 표현되면은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t는 여기니까는 f dt분의 dg 이퀄 c제곱 dx의 제곱분의 d제곱 x의 f하고 바깥에 g가 t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변수에 대해 가지고 모아보면은 이거를 넘깁니다. 그러면 c 제곱 c의 1에 dt분의 dg 이퀄 f분의 요거 잘못됐죠.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f분의 1에 dx 제곱분의 d제곱 f가 됩니다. 여기가 t의 함수, 여기가 x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숫자 상수의 값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상비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k f 이퀄 0, 그 다음에 dt분의 dg에 마이너스 k c제곱 g 이퀄 0. 스트링하고 다른 거는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사실은 여기가 펑션 오브 x고 여기 펑션 오브 t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트링 했을 때하고 또 다시 동일합니다. 첫 번째 k 이퀄 0이면 여기다 0을 넣어볼게요. 그럼 dx 제곱분의 d제곱 f 이퀄 0, f 이퀄 ax 플러스 b가 같은 것이 되고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x 이퀄 0일 때 f 이퀄 0, x 이퀄 l일 때 f 이퀄 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b 이퀄 0이 되고 a 이퀄 0이 됩니다. 따라서 f 이퀄 0이니까는 그냥 온도가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에 온도가 0도 얼음이 있는 거죠. 여기도 전부 다 온도가 0도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k가 0보다 클 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 이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dx 제곱분의 d제곱 f 마이너스 u제곱 f 이퀄 0, 그 다음에 dt분의 dg의 마이너스 u제곱 c의 제곱 g 이퀄 0이 됩니다. 요것만 보면요, 이 상비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f 이퀄 2의 u x a가 있죠.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u x가 여기에 일반적인 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x 이퀄 0, x 이퀄 l일 때 f 이퀄 0, f 이퀄 0을 대입을 하면은 결국은 a 플러스 b 이퀄 0이 되고 a의 2의 ul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ul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a 이퀄 0, b 이퀄 0. 따라서 의미 없는 해가 돼서 이것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게 스트링 할 때하고 사실은 동일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요 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요 식이 동일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일부러 알기 쉽도록 이렇게 얼음이라는 조금 것을 했기 때문에 스트링에서의 픽스된 상태에서의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동일한 식으로 일단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의미가 있는 해로 나오잖아요. 세 번째 K가 0보다 적을 때 K 이퀄 마이너스 P 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입을 하면은 dx 제곱분의 d 제곱 f 플러스 p 제곱 f 이퀄 0 dt분의 dg 플러스 p 제곱 c 제곱 g 이퀄 0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은 f의 해는 a 코사인 px 플러스 b 사인 px가 되잖아요.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은 x 이퀄 0일 때 ax 이퀄 0일 때는 a이고 요거는 자체가 0이 되니까 a 이퀄 x 이퀄 0일 때 f 이퀄 0이니까 a 코사인 0은 0이니까 그냥 a 플러스 이 b 자체는 없어지니까 a 이퀄 0이 됩니다. 그럼 a가 0이 되면은 f 이퀄 요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 이퀄 l일 때 f 이퀄 0을 대입을 하면은 b 사인 pl 이퀄 0 따라서 pl 이퀄 n파이가 되니까는 p 이퀄 1분의 n파이가 됩니다. 즉 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은 사인 1분의 n파이 x 요게 해가 되고 n 이퀄 1일 때도 해가 되고 2일 때도 해가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해는 요거에 합으로 표현해도 일반적인 해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해가 되고요. 요거는 사실 또 스트링에서의 결과하고는 동일합니다. 사실 요거 풀 때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게 세퍼레이션 메소드를 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어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구했습니다. 이게 사인 1분의 n 파이 x n 이퀄 1, 2, 3 해가지고 사실은 스트링에서의 문제하고 동일했습니다. 이거는 컨디션을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것만 사용했잖아요. 세퍼레이션 메소드로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x축에 해당되는 것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달라지는데요. 세퍼레이션 메소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했었던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다시 적어보면은 dx 제곱분의 d 제곱 f 플러스 p 제곱 f 이퀄 0하고 dt분의 dg 플러스 p 제곱 c 제곱 g 이퀄 0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을 해갖고 했던 거고요. 이제는 이 값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구했던 게 p는 L분의 n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dt분의 dg 플러스 c제곱 L분의 n파이의 제곱 g 이퀄 0입니다. 이것을 람다 n 이퀄 L분의 cn파이라고 놓으면은 dt분의 dg 플러스 람다 n의 제곱 g 이퀄 0이 됩니다. 이것의 이 상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이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는 어떻게 되냐면은 2의 마이너스 람다 n의 제곱 t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게 상수가 곱해지고, 왜냐하면 n 이퀄 1일 때도 해이기 때문에 특정한 n일 때의 해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un 특정한 n에 대한 해는 fn의 x, gn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sin L분의 n 파이 x이고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bn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n의 제곱 t가 됩니다. 이제는 초기 조건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초기 조건은 뭐냐면은 요거죠. 일반적인 해가 있죠. 초기 조건이 있으면은 u에 x, 0를 대입을 하면은 오잖아요. bn sin L분의 n 파이 x equal fx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푸리어 전개, 사인 전개죠. 사인 전개를 했을 때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사인은 오소고널리티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b에는 원래는 이게 주기가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인 2L에 해당되는 게 한 주기였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fx의 sin L분의 n 파이 x dx고 1이고, 여기가 주기의 반을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L에서 지금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2를 놓고 0에서 L까지 fx sin L분의 n 파이 x dx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를 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장 6절의 연습문제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연습문제 4번은 앞에 열전도 방정식 그대로인데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가 큰 얼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큰 얼음이 있어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u에 0,t equal 0였습니다. 온도 자체가 여기가 항상 u가 온도가 0이었고요. 여기도 온도가 항상 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조금 다른 걸 풀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온도가 0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용어로서 디크리트 문제라고 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에 있어서 u가 스페시파이드 되어 있을 때, u가 미리 정의되어 있을 때를 디크리트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습 문제 4번은 이거하고 다르게 여기가 단열 과정이 있습니다.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x 이퀄 0일 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는 있어도 되는 거죠. 여기가 50도이고 50도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온도도 있어도 되는데 여기가 미분치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열전달 자체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분치가 제로가 되는 경계 조건을 양쪽에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노이만 프로그램이라고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편미방 풀 때라든지 요런 용어들은 그냥 계속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한쪽은 미분치, 한쪽은 그냥 u 값을 표현한 거를 한쪽 여기 얼음이 있고 한쪽은 단열 과정인 것을 두 개가 섞였다 그래서 믹스드 프로블럼, 믹스드 바운더리 컨디션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빈 프로블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용어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4번요. 푸는 방법은 동일하죠. u가 x, t이면은 f x하고 gt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세퍼레이션 메소드입니다. 세퍼레이션 메소드로 표현을 하고,
그럼 이거를 대입을 하면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t분의 g하고 f는 그냥 있고 c제곱분의 요것만 미분하잖아요. 그러면은 d 제곱분의 d 제곱 f가 있고 g가 그냥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x는 t이고 요거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 뭐라 하면은 c제곱 g의 dt분의 dg 이꼴 f분의 1의 dt제곱분의 d제곱 f. 항상 c를 이쪽으로 였습니다. c를 t 앞쪽으로 여야지 계산이 깔끔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시험 문제 풀 때도 전부 다 c를 이쪽 앞으로 t의 제곱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는 t의 함수, 하나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k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k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수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리해서 표현을 하면은 여기 x제곱입니다. dx제곱분의 d제곱 f 플러스 kf 이꼴요. 이거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dt분의 dg의 마이너스 k의 c제곱 g 이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는데 k 이꼴 0일 때 k 이꼴 0보다 적을 때 k 이꼴 0보다 클 때인데 여기에 의미가 없는 거였죠.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걸로 답이 나오고 따라서 k 이꼴 마이너스 p 제곱으로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dx 제곱분의 t 제곱 f 플러스 p 제곱 f 이꼴 0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는데 f 이꼴 a 코사인 px 플러스 b 사인 px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한 번을 미분해 가지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야 되기 때문에 미분해서 집어야 되기 때문에 a dx분의 df를 하면은 마이너스 ap 사인 px 플러스 b의 p 코사인 px가 되고 여기서 x 이꼴 0일 때는 b가 그냥 0이어야 되니까는 b가 p 그냥 없어집니다. x 이꼴 l일 때는 마이너스 ap 사인 pl 이꼴 0이어야 돼서 따라서 pl 이꼴 n파이가 되고 p는 l분의 n파이가 된다. 따라서 fn의 해는 a의 코사인 l분의 n파이가 x가 되고 여기 하나의 해의 형태가 되고 n 이꼴 뭐 0, 1, 2, 3 쭉 해서 다 같이 성립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전개를 해 나가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이어가면서 하면 되는데요.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은 앞부분에서는 여기에 사인으로 나왔죠. 여기에 얼음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0이고 온도가 0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제는 코사인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코사인은 왜냐면은 경계 조건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사인으로 표현이 돼서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니셜 컨디션을 이어가지고 쭉 풀어나가면은 노이만 컨디션에서의 해도 똑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그냥 예제 4분의 3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12장 6절의 열전도 방정식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전도 방정식을 앞에서는 1차원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2차원으로 하면은 이렇게 두 개로 표시가 됩니다. 뭐 굳이 증명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개로 되고 여기 앞에가 온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풀려고 하는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겁니다. 정상 상태라고 하죠.
정상 상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동이 없을 때를 대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는 제로인 컨디션에 대해 가지고 해를 구해보자는 게 12장 6절의 뒷부분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인데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라플라스 방정식입니다. 이걸 열 전도의 컨디션에서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0에서 A까지가 있고 0에서 B까지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U = 0이라는 거는 온도가 0이니까 여기 엄청나게 큰 얼음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여기도 어떤 얼음이 존재하고 이쪽으로 얼음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떤 지정되어 있는 어떤 온도의 분포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 이런 온도의 분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을 때에 이 안에 솔루션 해를 구해보자라는 거고요. 라플라스 이퀘이션, 여기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컨디션에서의 해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동일한데 지금 다른 것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거는 1차원이었고 여기에 시간에 대한 함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x, y, t였는데 시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u가 x, y의 함수로만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x하고 y가 서로 인디펜던트합니다. 그 결국은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온도와 열량이라는 것이 이쪽 방향의 열량하고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할 수 있다 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퍼레이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세퍼레이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이 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대입을 해보면은 요걸 두 번 미분하니까는 dx 제곱분의 d제곱 f가 있고 g 플러스 f가 있고 dy 제곱분의 d제곱 g 이퀄 0가 됩니다. 여기가 x의 함수, 여기가 y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x하고 y를 서로 분리시키는 게 세퍼레이션 메소드잖아요. 그러면은 f분의 1 dx 제곱분의 d제곱 f x 이퀄 마이너스 g분의 1에 dy 제곱분의 d제곱 g 이퀄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가 x의 함수, 여기가 g의 함수. x의 함수하고 g의 함수가 이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서로가 상수여야만 합니다. 근데 상수를 여기서 마이너스 k라고 적어놨는데요. 왜 마이너스 k라고 적어놨냐면은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몇 번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여기서 0이고 여기가 0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온도 컨디션이 있으면 여기 온도가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형태로서 표현이 될 거고 이쪽은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익스포넨셜리하게 디케이 되거나 뭐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형태의 의미 있는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초반부터 이제는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d제곱 x제곱분의 d제곱 f에 플러스 k f 이퀄 0고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dy 제곱분의 d제곱 g 이퀄 요 플러스니까 kg가 되잖아요. 넘어오면은 dy 제곱분의 d제곱 g 마이너스 kg 이퀄 0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은 x 이퀄 0일 때 f 0, y 이퀄 0인 거고요.
x 이퀄 a일 때 이거 없으니까 a 이퀄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컨디션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거죠. 사인 루트 kx 플러스 c둘 코사인 루트 kx가 일반적인 해로서 표현이 가능한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은 x 이퀄 0일 때 0이니까 요게 0이니 x 이퀄 0일 때 f0은 0이기 때문에 c2 이퀄 0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 이퀄 a가 됐을 때 fa는 0이니까는 f의 x는 c둘 코사인 루트 ka 이퀄 0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ka 이퀄 n파이가 되고 루트 k는 a분의 n파이 k는 a분의 n파이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fx 이퀄 fn에 해당되는 특정한 n 이퀄 여기서 1, 2, 3, 4가 되니까요. 해는 사인 c1 사인의 루트 kx 이퀄 c1 사인의 a분의 n파이 x 요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c1이라는 상수를 뺐는데요.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cn이라는 상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것들의 합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략한 것 같습니다. 뒤쪽에 또 하나의 상수가 나와가지고 그걸 곱하면 결국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지금 상미분 방정식 x에 해당되는 거에 해서 해가지고 구하였던 해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상미분 방정식 y 방향으로의 상미분 방정식은 조금 전에 했었던 요거죠. 요거지 않습니까? 이거니까는 일단 다시 써보겠습니다. dy 제곱분의 d 제곱 g 마이너스 k의 g 이퀄 제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k라는 거는 a분의 m 파이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의 일반적인 해를 보면은 g는 요걸 막으로 대입을 해야 되죠. 사실은 대입을 하면은 y 제곱분의 d 제곱 g 마이너스 a분의 m 파이의 제곱 g 이퀄 0이 됩니다. 그러면 g의 어떤 특정 n에 대한 해를 구하면은 an의 2의 a분의 m 파이 x 플러스 bn의 2의 마이너스 a분의 m 파이 y죠. y 방향이고 y 이렇게 해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 하나하고 두 개가 됩니다. 됐을 때 그러면 y 이퀄 0일 때 gn의 0은 an 플러스 bn 이퀄 제로가 돼서 따라서 bn 이퀄 마이너스 an 즉 gn의 y라는 거는 an의 exponential a의 m 파이 y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분의 m 파이 y가 됩니다. 네, 요거를 보면은 사인 하이퍼볼릭이 요 공식을 만족하잖아요. 따라서 2an 사인 하이퍼볼릭 a분의 m 파이 y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un의 x, y는 fn의 x하고 gn의 y를 두 개를 세퍼레이션 한 거를 서로 곱한 것이니까는 여기서 앞에 거는 여기 n이죠. 그러면 cn의 sin a분의 m 파이 x가 있고요. 잠깐만요. 여기가 맞죠?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sin E a n sin 하이퍼볼릭 a의 n 파이 y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둘 다 상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an의 하이퍼 이렇게 해서 상수가 나오고 sin a분의 m 파이 x sin 하이퍼볼릭 a의 m 파이 y가 u의 n의 x, y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구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사용 안 한 게 이쪽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한 것이 요거였거든요. 이 앞에 했었던 거 요 식을 여기다 다시 적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y가 b일 때의 컨디션이 u equal fx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바운더리 컨디션이잖아요.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은 바운더리 컨디션. 그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게 여기 뭐냐면 n일 때의 해이니까는 일반적인 해는 시그마 n equal 1에서 무한대까지 sin a분의 m 파이 x sin 하이퍼볼릭 a분의 m 파이 y입니다. 여기서 y equal b를 대입을 하면은 ux, b입니다. 그러면 n equal 1에서 무한대까지 an의 아스터리스크. 이 복소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sin a분의 m 파이 x sin 하이퍼볼릭 a분의 m 파이에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여기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fx로 나와 있을 경우입니다. fx 맞죠? 여기 fx일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x에 해당되는 펑션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요거는 나머지는 상수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n equal 1에서 무한대까지 an의 아스터리스크 sin 하이퍼볼릭 a분의 m 파이의 b를 놓고 곱하기 sin a분의 m 파이 x equal fx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또 푸리어 전개잖아요. 푸리어 전개가 되니까는 요 항만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다 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an의 아스터리스크 sin 하이퍼볼릭 a분의 m 파이의 b라는 것은 여기서 오서거널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펑션 fx에다가 sin a분의 m 파이 x를 곱하면 되는 거죠. 요거를 dx를 해서 0부터 a까지를 적분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앞에서 나오는 것 값 때문에 요렇게 a분의 2를 곱하면은 됩니다. 요거는 푸리에 전개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an의 아스터리스크는 2분의 a sin 하이퍼볼릭 a분의 m 파이의 b에다가 0에서 b까지 fx sin a분의 m 파이 x dx 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라플라스 이퀘이션입니다.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제곱 f 이퀄 이거는 라운드 제곱 u죠. 지금 템퍼러처 이퀄 제로가 되었을 때 바운더리 컨디션이 제로이고 여기가 fx가 주어지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었을 때에 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때의 an은 이렇게 표현된다. fm만 주어지면 이게 기본이 되면은
기본이 되면은 A하고 B하고 다 주어져 있었으니까요. 구하면은 요거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리어 전개 편미분 방정식에서 지금 하는 방법은 대부분 똑같았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풀어봤는데 세퍼레이션을 하고, 세퍼레이션 한 상태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니셜 컨디션이 없지만 이니셜 컨디션을 넣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구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해를 구하고, 그 푸리어 전개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에 그 앞에 개수들을 구하면서 전체의 해를 구하는 방식이니까는 이 프로세스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 예상 문제로 지금 그 어떤 거를 이야기를 했냐면은 스트링에서의 문제를 기말고사 예상 문제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그 프로세스를 쭉 똑같이 밟아가는 거를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쭉 전개해 보면서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편미분 방정식을 어떤 전형적인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